안녕하세요. 노후반전 채널입니다. 요즘 뉴스 보셨나요? 나라 빚이 무려 13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1300조라고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2500만 원씩 빚을 진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 위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국가채무 1300조 원. 이건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집으로 치면 전세금에 대출금까지 다 합쳐서 1300조 원을 빌린 셈이에요. 정부는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코로나 때 긴급재난지원금 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경기부양, 민생지원, 청년 일자리, 어르신 복지 예산 등등 다양한 곳에 쓰였지만 문제는 그 빚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에는 680조 원 정도였는데 불과 7년간 2배인 1300조로 늘어났어요. 올해도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을 2번이나 편성했습니다. 이 추경은 말하자면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해서 예산 다시 짭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세금으로 다 메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국채, 즉 나라의 빚을 더 늘려서 충당하게 되죠. 국채라는 게 뭔지 설명해드리면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일종의 빚 문서입니다. 은행이나 개인이 이 국채를 사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거고 정부는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2025년 현재 국가채무는 약 1300조 6천억 원,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약 49%에 달합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총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1년 경제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가정으로 치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빚이 2,500만 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쯤 되면 OECD 나라도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비율이 더 높기도 해요. 일본은 GDP 대비 260%, 미국은 12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령화 속도, 출산율 저하, 미래 세대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빚을 갚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훨씬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총 31조 원 중 약 17조 원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자금이고 5조 원은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남은 예산도 대부분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서민을 위한 항목이긴 한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 국채 발행, 즉 빚으로 마련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당장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죠.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연금은 예정대로 나오고 있고 복지 혜택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 비용만 해마다 수십조 원씩 나가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국채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 5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교육 예산 75조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에요. 이 말은 곧 정부가 복지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데요. 재정 건전성은 정부가 돈을 얼마나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정부는 보통 적자율은 3%를 넘기면 안 된다고 기준을 세워둡니다. 적자율이란 정부가 쓴 돈이 들어온 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그 기준을 넘겨서 4.2%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재정 준칙을 완화하자, 기준을 바꾸자는 말도 나옵니다. 물론 위기에는 과감한 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에 휘둘릴 위험도 커집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정부도 이걸 모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예산은 감축하고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줄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집행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정부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시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표를 가진 유권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채무 1300조 원이 위험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2,5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평생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이자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만 해도 국채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 5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교육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에요. 내년에는 이 이자 부담이 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경제 위기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가 또 닥쳤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 됩니다. 이미 빚이 많으니까 더 빌리기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채무 비율이 260%가 넘지만 대부분이 자국민이 보유한 국채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 국민들이 저축한 돈으로 정부에 빌려준 거라 갑자기 돈을 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도 채무 비율이 높지만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쓰니까 달러를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 비율도 높아서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우선 세입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출 구조 조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집중 투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복되는 사업들은 통합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들은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 관리도 강화하고 있어요.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막으려고 합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도 적자가 심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셔야 할까요? 첫째, 개인 재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정부 복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저축도 늘리시고 투자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둘째, 투자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국가 채무 증가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 무리한 투자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셋째,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지켜보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시하셔야 해요. 넷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다섯째, 가족과의 소통을 늘려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족의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노후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복지 예산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어르신들께서 받고 계시는 복지 혜택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정부 재정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줄어들 수 있는 게 복지 예산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 성장 잠재력이 있고 적절한 정책만 펼쳐진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빚은 1,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49%, 경제 규모 절반에 가까운 빚입니다. 이자 비용도 해마다 수십조 원, 복지 여력에 부담이 됩니다. 재정 적자율도 기준치인 3%를 넘어서 4.2%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단기 경기 부양은 시도 중이지만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세요. 정부 정책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목소리를 내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 영상이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